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휘봉을 들고 작전 지도의 휴전선 이남 지역을 가리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에선 군 수뇌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김 위원장이 시찰한 가운데 지난 29일부터 실시되고 있다고 공개한 전군 지휘훈련 모습입니다. 초기부터 길을 꺾어놓고 전투 행동에 훈련을 주며 적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마비시키는데 최대의 주목을 각급 대연합부대의 지휘관, 참모부들의 작전 조직과 지휘 능력 등을 검열하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을 군부 깡패라고 비난하면서 남반부 전 영토 점령이 훈련 목표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남한 점령 시나리오에 대한 언급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더욱더 단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북한의 핵 반격 작전, 그러니까 핵전쟁 작전이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아울러 북한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작전 계획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유사시 지휘부와 지휘통신시설을 선제 타격한다는 내용인데 핵 EMP탄 사용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북한이 어젯밤 11시 40분부터 10분 간격으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하였으며 세부 재원을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4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개하며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 비행장들을 초토화시키는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계룡대까지 직선 거리를 고려할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노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어제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를 동원한 한미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을지훈련에 대한 강대강 맞대응 무력 성격을 지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군사적 주도권에서 한미가 주도자가 아니라 북한이 주도자임을 과시하려는. 정부는 북한이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연습을 구실로 노골적으로 군사공격 의도를 드러냈다고 규탄했습니다. 전군 지휘훈련 다소 생소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네, 저도 좀 생소했는데요. 네. 전면전을 가상한 이 대한민국 점령 계획이 담긴 지휘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대남 영토 점령을 언급한 군사 훈련은 네.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요. 한미는 이번 달 1부와 2부로 나눠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실시했습니다. 네. 2부는 방어, 2부는 반격에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이 2부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거 반격이지만 북한 입장에선 반대로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자신들도 방어 이후 전면적 반격으로 남반부 영토를 점령한다는 비례적 차원의 맞대응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훈련을 공개한 것뿐만 아니라 미사일 도박까지 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에는 항상 의도가 있죠. 네. 이 전군 지휘 훈련은 이 실기동 훈련은 아니고 네. 이 전쟁 절차를 익히는 훈련입니다. 네. 여기에 이 북한판 에이테크스죠. KN-24 두 발을 고도 400m에서 폭발시켜서 핵 타격 임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개전 초기부터 우리 지휘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해 길을 꺾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주요 군사시설과 함께 통신망을 무력화하겠다고 언급한 이상 전술 핵공격을 통한 EMP 공격들도 상정해서 훈련을.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시간대가 요즘에 특히 1시간, 2시간 정도에 이렇게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 시기에 좀 몰려 있는데 이 타임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순서대로 네. 한번 보실까요? 네네. 먼저 지난달 19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시간은 새벽 3시 30분이었고요. 22일 순항미사일 발사도 이와 비슷한 시간인 새벽 4시쯤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24일엔 밤 11시 55분쯤부터 25일 자정까지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요. 가장 최근이었죠. 이번 달 우주발사체 발사 시간도 새벽 3시 50분쯤이었습니다. 네. 발사 시점이 한밤중 또는 새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왜 아침에 쏴서 하루 종일 그 이슈를 갖고 가게 했었잖아요. 남쪽에서. 심야 기습 도발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네, 보통 한밤중이나 새벽에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피곤하죠. 그렇습니다. 피곤합니다. 한밤중이나 새벽은 낮보다 상대적으로 대비에 취약합니다. 취약한 시간대에 도발을 계속하면 우리 군의 피로감도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또 24시간 언제든지 주요 군사지휘 거점과 작전 비행장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심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 정세를 위협한다며 규탄했습니다. This launch is in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sesses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기존의 외교적 접근 방법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전화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협상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egoti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are actively advancing. Russian Minister of Defense Sergei Shoigu recently traveled to the DPRK to try to convince Pyongyang to sell artillery ammunition to Russia. 이어 쇼이구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 이후에도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며 후속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ollowing Shoigu's visit, another group of Russian officials traveled to Pyongyang for follow-on discussions about potential arms deals between the DPRK and Russia. 커비 조정관은 무기 거래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러시아가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확실한 것은 포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대로 무기 거래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김정은과 푸틴의 서한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북한의 러시아 병창기지 역할을 방지하고 중국의 가세를 미리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